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한 20명 수용할 수 있나? 그런 아주 작은 도서관인데 제가 아침에 오늘도 도서관에 왔는데 한 1시간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다 등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또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어른분들이 없네요. 보통 성인분들도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두 명은 꼭 있는데 잘 없는 경우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떠들 수 있어서 이렇게 독서실에서 마음껏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찬스다.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도 시켜드릴 겸. 왜냐면은 이제 저는 진짜 이렇게 아침에 와서 자주 아무도 없죠? 그래서 떠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는 이렇게 노트북 할 수 있는데, 노트북 하면서 조금 소리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시끄러워도 되고, 시끄럽기보다 이렇게 좀 타닥타닥 소리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이렇게. 아무튼 뭔가 안에서는 진짜 집중해서 공부할 사람들과 여기는 좀 덜 공부해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탁자가 2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아침에 자주 와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랑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 썸네일 있죠? 썸네일. 그 썸네일 그림 딱 하나 해서 글을 하나 2년 전에 쓴 게 있는데 제목은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 이 영상 제목처럼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그림 하나에 짧은 글인데 이게 몇천 공유가 됐어요. 몇천 공유.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다시 올렸는데도 최근에 1000공유가 또 추가로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 읽어드리면 좀 살을 붙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썸네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1, 2, 3, 4, 5,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 1단계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내공이 안 쌓이는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면은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불평만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뻘글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스북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세상 똑똑한 척 하면서 뻘글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행동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내공이 쌓이는 정도를 떠나서 유지는커녕 내공은 오히려 무조건 감소한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1번은. 불평불만을 해서 인생이 득될 것이 하나 없다. 스트레스만 받는데 어디 좋은 호르몬이라도 분비되겠는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특히 정치 얘기가 많은데 저는 조금 현실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다면은 많이 똑똑해지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진짜 일단은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을 해보고 저는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다면은 그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지하는 당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후원을 하세요. 후원.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막 많이 떠드는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뭐 그럼 그 합법적인 금액 안에서 후원하냐?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여태까지 자기 정당에서 회비 내고 이렇게 뭐 후원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고영성 작가님, 콧물이 나왔네. 중요한 얘기하는데 고영성 작가님이 가난할 때부터 그거를 했어요. 진짜 대단한 양반이죠. 그냥 그 고영성 작가님 빼고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좀 정치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 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심심해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떠드는 게 마치 세상에 정의 구현인 마냥 착각한 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불평불만한다고 여러분 절대 내공 안 쌓입니다. 이제 2번째는 이제 0에 걸쳤을 때예요. 0에 걸쳤을 때 이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내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0에 딱 걸쳤을 때요. 생각만 할 때. 건설적인 생각이면 내공이 약간은 늘어서 이제 플러스도 될 수가 있는데, 약간 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생각에서 끝나면 역시 그게 약간이 전부다. 근거 없는 망상에 휩싸이면 오히려 현실과는 괴리감만 생겨 약간 퇴보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내공이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해도 아웃풋이 독서를 하면은 조금 늘겠죠. 근데 독서를 해도 권수에만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책 읽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조금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실천할 때, without 계획. 그러니까 계획 없이 또 실천을 할 때. 계획 없이 실천해도 내공은 올라간다. 오히려 엄청난 계획을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 앞에 아까 생각은 0에 거의 수렴인데 이제 실천을 한 사람은 좀 그게 심지어 계획이 잘못됐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무엇도 경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간접 경험은 직접 경험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둬도 계획 없는 실천은 성공의 크기만큼 내공 향상을 선물하지 않는다. 왜? 그 성공을 다시 의도적으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이런 걸 적었었네. 미쳤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 운이었고 어떤 부분이 내 계획이었는지 내 의도였는지 내 실력이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을 해도 계획 없이 하면은 운으로 터지면은 나중에 다시 했을 때 폭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천의 값어치는 워낙 높기 때문에 다 생각만 있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의지는 있는데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 강력한 의지. 남북 통일도 시킬 수 있고 세계 빈곤도 해결시킬 수 있다는 그 의지. 안 하려는 의지. 이걸 플러스로만 바꾸면은 우리는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4단계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실천할 때 위드 계획. 그러니까 계획, 좋은 계획으로 실천을 할 때. 앞에 3단계에 비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단계이다. 계획 없이 성공했을 때보다 계획하고 실패했을 때가 더 낫다. 미쳤네. 이거 2년 전에, 3년 전 그러니까 2년 전 이런 말을 적었었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실패했을 때가 낫다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만들어진 성공은 다시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 이때 운을 이제 일취월장 쓰기 전이어서 운 이런 거를 제가 머릿속에 정립을 제대로 안 했을 때예요. 이거 써놨네. 철저하게 운에 기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하고 실패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알게 된 것이고,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것이고, 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다시 도전할 성공할 확률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내공은 쌓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똑똑했네. 5. 일을 끝장을 낼 때, with 꼼꼼한 마무리. 꼼꼼한 마무리를 통해 일을 끝장낼 때죠. 시작이 반이다. 맞죠? 실천에 그래서 저희가 값어치를 뭐 보편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높게 두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있고 시작도 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은근히 시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을 내는 사람은 드물고 또 마무리를 시작이 열정으로 꼼꼼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작이 반이면 마무리가 반이다. 그냥 마무리, 돌부처 오승환, 그러니까 마무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8회 말까지 다 했는데 9회 말에서 역전 당하면 8회 말까지 다 한 거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해야 승패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돼야 승패가 결론이 나지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마무리가 여러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90%의 일을 했어도 끝내지 않으면 시작 안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꼼꼼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앞에서 한 일의 성과를 반감시킨다. 마지막 비유가 촌철살인이네. 마치 요리를 완벽하게 해서 더러운 그릇에 대접하는 꼴이 된다. 이거 죽이는데? 내 거 내가 보면서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6. 이 일을, 이제 마지막 이제 최고 단계예요. 일을 끝내고 피드백을 받을 때. 오늘 저도 이것 때문에 영상을 사실 찍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때 이것도 써놨네요. 사실 6번을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적는 것이다. 여기까지 올라오고 1, 2, 3, 4, 5를 만든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나서 개고생을 얻는 내공이 100이라고 하면은 피드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공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100 이상이다. 그만큼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감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지 않는다. 어린 친구들은 더 그렇다. 아마 피드백이 꾸준과 오버랩돼서 그럴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꼰대 문화가 심하니까, 그렇죠? 이해는 된다. 그래도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게리턴하고 피드백을 꼭 구하시기를. 그래서 결국 최대 반쪽짜리 내공 향상만 가져가는 것이다. 여기다 괄호해놨어요, 제가. 피드백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얻어야 한다. 진짜 훌륭하다. 그게 짧디 짧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는 지혜이다. 피드백도 조건이 있다. 솔직하게 들어야 하고 피드백을 줄 만큼 내공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 한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그냥 한 학년 선배, 심지어 엄마 아빠도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못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취업 환경이랑 엄마 아빠가 했을 때 취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조언을 못 줄 확률이 많고, 저는 우리 딸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이공계면은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텐데 문과를 간다고 하면은 서포트를 해주기보다는 그냥 바로 일을 해보는 게 어떠겠냐, 대학 학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대학은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세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런 선택이 있는 거, 누군가 우리나라 서울대 경영학과를 누가
졸업에 뭐 합격했고 동시에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뭐 이과 문과 합격은 못하지 않나요? 요즘 입시는 제가 잘 몰라갖고 근데 그냥 일반 중상위권대학교 전자과나 컴공을 합격했다. 그럼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대신 무조건 전자과나 컴공을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미친놈 아직도 네가 세상 몰라서 그래. 아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자식들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서울대 컴공 가면 최고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갈 바에는 저는 그 실력이면 수학이 조금 떨어져도 중상위권 대학교 이과를 가라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과를 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공 있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한테 듣기라도 해야 된다. 맞아요. 내공 있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해놓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피곤하고 귀찮은 과정이다. 저는 많이 주죠. 그러니 항상 구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한다. 무슨 일수 준 것도 회수하듯이 당연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아주 말을 잘 써놨네요. 저한테 막 되게 따지듯이 피드백을 구하러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갖고 이 친구들 나한테 뭐 피드백 맡겨놨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피드백인데 그럼 여러분 저는 어디서 피드백을 구할까요? 뭐 고영성 작가님한테 구할 때가 많고 근데 고영성 작가님은 저랑 동업자니까 우리의 전체 사업을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없습니다 사실 지금 피드백을 줄 사람이. 저는 이제 그런 레벨이에요. 만약에 어디에 있기도 할 건데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워렌 버핏 쫓아다녔던 것처럼 할 건데 일단은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은 정말 많이 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지금 줄 분은 없어서 저에게 피드백을 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셀프 피드백.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은 아침에 도서관에 오는 이유가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일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오는 거고 독서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가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입장에선 지금 저보다 내공이 높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굴절 적응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근데 그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독서량이 1년에 저는 미니멈 무조건 100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독도 해야 되고 최근에는 제가 크리스 앤더슨 와이어드 이제 창립자죠. 세계에서 가장 내공이 깊다는 이제 사람이 이제 롱테일이라는 최고의 명작을 쓰고 메이커스라는 책으로 예측을 해갖고 인생 말아먹었어요. 인생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커리어의 일부분을 말아먹었죠. 그 두 책, 하나는 절판되고 하나는 옛날 책이죠. 여러분 읽을 필요 없어요. 너무 옛날 책이어갖고. 근데 그 옛날 책, 10몇 년도 전 책을 제가 2개를 하루에 다 읽으면,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서 절판된 책까지 읽으면서 이 똑똑한 크리스 앤더슨도 뭘 놓쳤을까 하는데 뭐 결국엔 다 사고 해석이지만 나는 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 제가 항상 이제 책 2권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강연을 요번에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연 때 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깊게 배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이해한 것도 아니고 정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맥락을 이해하신 분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시간이 나면은 독서실에 오고 밤에도 공부하고 채야 자면은 스탠드 켜놓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저는 먹고 살만한데도 공부하는데 아닌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일부러 이 날을 기다렸어요. 이 컨텐츠를 찍어야지 하는데 맨날 한두 분씩 이게 뭐 고시 공부하시는 건지 무슨 자격증, 토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오늘 때마침 아무도 없어갖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기가 축 처졌거나 나태해지신 분들은 요거 보고 한두 분이라도 으쌰으쌰해서 그래 독서해야지, 운동해야지, 반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공부하러 돌아가겠습니다. 뾰로로 또 만나요.